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숙투자 임종수 전무가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이 벌써 이제 중순에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 시기니까 1년의 절반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코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략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빅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비르하고 어떤 협력했던 요 내용들은 심상치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국내파, 해외파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유전자 DNA나 mRNA 쪽 관련되어서 알테오젠, 제넥신, 레우캠 바이오, 그리고 이것이 이제 NK 세포하고 이제 중화항체, CDMO 업체 관련되어서 NK맥스나 차바이오텍이나 록시자, 레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이쪽 원료 생산하니까요. 이런 업체들 쪽으로 이제 순환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개월 반 정도가 좀 지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 흐름을 좀 보면,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진단키트 내에서도 좀 차별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수젠텍이나 EDG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고, 시제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업체에서도 다음 주에 올해 상반기 최대 IPO 핫한 SK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 22일에서 이제 23일 공모주 이제 청약이 될 텐데, 요게 지금 아주 핫하거든요. 좀 머니 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거 어떻게든 한 줄에도 더 살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주식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공모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인도 최대 제약사하고 바이넥스와 같이 이 CDMO 이걸 좀 CDMO 원료 생산하는 쪽으로 코로나 이 백신이 만약에 이후에 나오게 되면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이 CDMO에 대한 이제 캐파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계약이 나왔다.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작년 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해준 흐름이 바이오직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갇혀져 있는 사이에 반도체 장비보다는 반도체 소재,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 컨센이 확실히 훨씬 더 장비보다는 소재가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급등세,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주식들도 반등이 좀 나온가 싶더만 3월 달에서 이제 5월 달 오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반등을 강하게 하는, 결국 성장성을 좀 장착한 섹터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수익률이. 하지만 기간을 조금만 늘리면 결국 성장하는 산업들이 훨씬 더 수익률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번에도 또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수혜주 관련된 부분과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은 좀 그룹으로 좀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는 산업의 지형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이거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과거로.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 변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까지 이 구도는 쉽게 좀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그룹마다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두산그룹도 그렇고 하나그룹도 그렇고 이 그룹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종목군들을 좀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전달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좀 그룹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보지 마시고 그룹 내에서도 움직임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룹 내에서도. 그러니까 요거를 좀 포인트로 잘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많이 힌트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뭐 대표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넘버원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300조가 훨씬 이제 넘는 기업인데, 오늘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310조 정도 됩니다. 310조.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6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10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2조 정도 되니까 한 370조 정도 되는 거네요. 두 개 합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3위 업체인 삼성바이오가 53조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하고 9조밖에 이제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9조를 만약에 따라잡으면 이제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2위도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4위가 네이버입니다. 40조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한 40조 정도 되고요. 40조가 살짝 안 되죠? 한 39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코스피도 뭐 여러분들도 오늘 뭐 다시 확인하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벌써 5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바이오 제약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소에서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만한 상위권까지 지금 다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2차 전기차 관련된 주식과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지만 삼성물산이 건설 때문에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물산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제약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언택트 관련된 주식,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구간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완전히 대체해서 갔다. 완전 얘네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묶은 걸 대체하면서 이번 시장을 이끌어왔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이번 시장이 언제 위험해지느냐? 이들 주식이 무너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들 주식이 무너지는 게 더 위험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이 기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시장을 읽는 기본적인 트렌드, 이 전략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삼성그룹 52,900원. 이제 52,900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315조 정도 되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끄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외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1번, 2번, 3번. 그러면 상승을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답보나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거의 정해져 있죠. 싸다. 싸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저평가하니까 매수다. 상방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코리아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서 어떻게 시장을 논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매수 이야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시스템 반도체나 이 반도체 소재 쪽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쪽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수급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뭐 개인들이 많이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자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논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가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수들이나 프로 집단들보다는 프로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그런 분들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정보력도 부족하고요. 그분들만큼 어떤 이 수급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투자 주체가 아니죠. 정보력도 딸리고 그리고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도 밀립니다.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모지 말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셔라. 차라리 233760 바이오제약 종목을 고르기 힘들면. 그런 이야기 4월 초부터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요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요 당시에 주도주였다 이거예요. 작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주도주였다 이거예요. 하이닉스. 여기서 제일 강했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얘가 주도주였으니까 이걸 매수해야 된다 이거. 여기서 어떤 변수가 등장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 즉 이 주식을 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관심이 없고 요때 강했으니까 지금도 강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상황은 바뀌었는데.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요때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때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비라그의 이 위탁 계약 나오자마자 제가 요때 하던 일 다 멈추고 저는 그때 요때 여의도로 다 출동했었거든요. 모든 약속 다 취소해버리고 이쪽 관련돼가지고 왜 이게 타당한지. 그러면은 50만 원대, 55만 원대 삼성 바이오 보면 1년 매출이 7천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논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품이고 이게 꼭지고 여기서 만약 무너지면 네가 책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요번에 위탁 계약이 2,300억, 2,400억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53조 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당시는 뭐 시가 좀 훨씬 더 낮았겠죠. 40조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게 감정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 그거 아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나마 나 바이오 제약은 숫자 안 나오고 과거 해보니까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난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적인 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설사 알고 있어도. 그래야지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 집단한테 먹히는 논리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만 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품이고요. 삼성전자는 1년에 32조 버는 상당히 저평가되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모멘텀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이슈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4월달 그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건지 안 살 건지.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죠? 삼성물산입니다. 그죠? 삼성물산이 지금 최대로 주주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죠.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냐면 지금 삼성생명 빨리 지분 매각해가지고 이 순환 출자구리 끊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사야 돼요. 누가?
삼성물산이 이 규모가 25조에서 28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더 커지겠죠. 대신 삼성물산이 지분 40%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주식을 올라가게 되면 요걸 가지고서 매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삼성물산한테 이 지분을 넘기고 이 자금을 가지고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순환 출자 문제도 해결하고 돈 문제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만약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구조로 만약에 앞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이 이걸 원활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삼성전자한테 넘기면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키워야겠어요? 이쪽과 관련된 호재를 키우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단순 루머로 돌게 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삼성바이오 쪽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계약했던 곳이 어디죠? 비르죠. 비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리어드하고의 어떤 연계성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회장하고 작년도에 만나가지고 그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빌 게이츠 재단이 제너 연구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빅파마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JP모건 컨퍼런스 콜에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작년도에 이 면역 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병행 임상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를 신라젠이나 HLB나 이런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관련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지금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코로나19로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이전엔 뭐가 있는 겁니까? 빅머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빌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재단이 60조 정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44조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상속세에 관련돼가지고 워렌 버핏과 회동한 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삼성그룹 내에서 인력 재배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길리어드와 관련된 합병 관련된 내용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들이 그동안 그냥 긴가민가 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뭐 한다고 하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그거 보고서 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R&D에 대한 이제 가치든 그 다음에 매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 흐름과 강풍이 불었던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된 거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 22일에서 23일 날 이 공모 청약을 하려면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그죠? 화요일까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모에 청약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주식들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번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너질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쉽게 안 바뀐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자, 삼성전기 한번 바라보시죠. 삼성전기는 대형주 우리 MLCC 쪽 관련된 부분인데 삼성전기와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거 보면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보다는 바이오제약 쪽, 삼성물산도 바이오제약에 대한 지분법 평가액이 부각받는 거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전기차나 이 바이오제약 관련된 섹터 쪽으로 일단 흐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이 주도 준 겁니다. 얘네들이 쉬면 시장이 쉬는 거예요. 반대로 얘네들이 유지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주도주들은. 이해되시죠? 자, SK그룹을 보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한번 바라보면,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85,400원대입니다. 움직이는 주식이 누구죠? SK죠. 왜 움직이죠? SK 바이오팜 지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움직이죠. 여기에 SK 우선주 강풍이 불면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익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 케미칼, 그죠? 움직임이 틀리죠.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전통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흐름을 주도하진 않죠.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 즉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사업군과 아닌 집단에서 수익률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을 봅시다. 셀트리온 그룹은 뭐 다 좋죠. 자,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도 잘 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잘 갑니다. 바이오 제약, 시밀러 관련된 업체,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이쪽 관련돼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이제 시장의 대표성을 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질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주도주군이 무너질 때가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얘네들이 안 무너지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낙폭주죠. 낙폭주에 대한 기술 반등입니다. 셀트리온하고는 완전 정점에 있는 거예요. 즉 현대자동차가 강하게 치고 가려면 프리미엄을 줬던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 이런 주식들이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충 관계에 있으니까요. 근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산업 지형의 변화는 저는 분명히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두산그룹도 한번 보세요. 뭐 두산도 있습니다. 두산.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원자력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급등 나오죠, 최근에. 잘 보세요. 두산 솔루스. 그죠? 이 주식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죠. 자, 두산 그룹에서도 잘 보십시오.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저 밑에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솔루스 어떤 주식들? 매각 이슈 있는 주식들만 올라가잖아요. 즉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바꿈하려고 하는 업체들이나 성장산업 쪽으로 다른 돈 있는 기업들이 가져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의 이 유동성은 뭘 의미하는 거죠? 경기 민감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그냥 순환 반등, 제한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시장에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이런 산업군들 쪽으로 완전 사이클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산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난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격 가요 심하게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매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격을 축소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 차익 매물은 있어도 중장기 흐름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도주군이 무너지면 차라리 그때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낙폭주 저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